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름송이에요. 안녕.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완전 생 자연인의 씻지도 않은 민낯의 모습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이제 준비하면서 같이 겟레디미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맨날 항상 씻고 왔었으니까 이런 약간 꼬질한 모습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고서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얼른 씻고 와서 같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씻고 좀 깔끔해졌나요? 저는 기초부터 후다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지금 여기 이런 잔트러블들이 조금 올라왔거든요? 토너로 정돈을 한번 해줄게요. 오랜만에 겟레디라서 오늘은 좀 수다를 많이 떨어보려고 해요. 저는 항상 일상 이야기 정도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진대 느낌으로다가 한번 대화를 해보려고요. 앰플도 이거 앰플도 이제 거의 다 써간다. 항상 앰플 쓸 때마다 대용량 출시해달라는 의견이 진짜 많은데 저는 앰플은 이것도 어쨌든 개봉하면 그때부터 그 유통기한이 정해지잖아요. 물론 그만큼 안 쓰진 않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좀 개봉해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가장 신선하지 않을까 하는 나의 생각? 어차피 많이 쓰고 싶어서 대용량을 출시해달라고 하는 거면 그때그때 쓰고 그때그때 갈아치울 수 있게 조그만 용량으로 여러 번 교체 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크림은 어성초 수분크림 이번에 신제품 나오는 건데 아직 제가 완제품을 못 받아가지고 샘플로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수분크림이 정말 미쳤어요. 이거를 발라줄게요. 요즘 날씨에 진짜 크림 고르기가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피부가 엄청 건조하지만 그래도 유분기가 있는데 건조한 거는 내가 뭐라고 해야 돼? 가끔 내가 수부지인가 의심도 될 정도로.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 보습 성분이 너무 강하고 너무 유분기 있는 거 바르면은 속살이 너무 올라오더라고요. 적당히 촉촉하게. 이렇게 해주고 지금 트러블 난데 패치 한 번씩 붙여줄게요. 이거 패치는 그냥 붙여도 되긴 한데 대신에 이걸 완전 건조시킨 상태에서 붙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밀리고 그런 게 싫어서 완벽하게 좀 닦고 건조시켜준 후에 발라요. 오늘 사용할 패치는 이지덤 뷰티랑 이지덤 릴리프 써줄 건데 제가 이거를 MBTI 검사하는 나이트 케어 때 이렇게 잠깐 진짜 스치듯 지나갔는데 제 스토리 질문밖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여기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좋은 제안에 공고를 열 수 있게 해주겠다 하셔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제 송취분들이나 인스타 이제 팔로워분들 중에서도 트러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정적으로는 절대 못하겠지만 이렇게 좀 쟁여두시는 분들 위해 이런 거는 쟁여둬도 꾸준히 잘 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렴하게 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구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대웅제약에서 나온 제약회사에서 나온 스파 패치예요. 그래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원래는 다른 패치를 쓰다가 약국에 이제 패치를 사러 갔을 때 약사분이 이거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썼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트러블 종류에 따라서 이제 나눠 붙이는 건데 이지덤 뷰티랑 이지덤 릴리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지덤 릴리프는 이 말 그대로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그런 패치라서 막 올라와서 아픈 뾰루지, 이제 약간 딱딱하게 올라온 뾰루지나 아직 짜기 전의 뾰루지들, 골마있는 상태의 뾰루지들에 붙여주면은 금방 진정돼서
그때 붙이면 진짜 좋고, 이 이지던 뷰티는 제가 예전부터 붙여오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트러블을 짜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처를 잘 아물 수 있게 이렇게 패치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짜버린 뾰루지에 붙이면은 상처도 되게 잘 아물고 흉도 지지 않게 할 수 있어서 그때 붙이는 패치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두 제품 모두 다 이렇게 핀셋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패치가 이렇게 뗄 때 손으로 붙이기가 조금 힘들어요. 특히 손이 뭉툭하신 분들은 더욱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핀셋이 들어있어서 핀셋으로 간편하게 이렇게 떼고 붙이고 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제가 몰랐는데 이렇게 트러블 종류에 따라서 패치를 다르게 붙여줘야 한다 그래가지고 두 제품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지던 릴리프부터 한번 붙여볼게요. 이제 여기에 지금 보이시나요? 약간 골문 뾰루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여기다가는 이쪽에는 릴리프를 붙여줬어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테두리가 없어요. 그래서 붙였을 때 티가 안 나. 그리고 지금 여기 이마에 제가 뾰루지가 두 개가 나 있는데 찍으면서 짜면 너무 좀 극혐이니까 찍기 전에 이거 두 개를 짜고 왔는데 여기에는 이지던 뷰티를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하나랑 밑에 하나 이렇게 붙여줄 건데 근데 제가 기존에 썼던 패치들 중에 단점이 보통 이렇게 붙이면은 이 패치가 유광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붙이면은 빛이 반사되면서 반짝반짝 빛난다던가 오히려 약간 더 패치가 부각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얘네는 이제 테두리도 얇고 무광이라서 빛 반사도 없고 또 이 얇은 테두리 때문에 위에 화장을 덧발라도 티가 안 나서 그 점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붙이고 저는 교체해주면서 한 2, 3일 정도는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도 원래 뾰루지가 났었어요. 근데 안 짰거든요. 이 릴리프 이틀 붙이고 있으니까 엄청 많이 가라앉았고 거의 이제 화장으로 가려도 보이지 않을 정도? 그 요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뷰티 제품 같은 경우도 짜고 난 후에 붙여주면은 곪지도 않고 상처도 잘 아물어서 뾰루지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 붙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요즘에 이제 마스크 때문에 뾰루지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트러블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또 여름이라서 자외선이 엄청 심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트러블을 그냥 방치해두면은 이게 이제 색소 침착이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런 데 있죠? 이렇게 지금 울긋불긋한 게 다 뾰루지 나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생긴 자국들이거든요? 이렇게 사후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이지던 패치를 제가 8월 23일부터 공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이번에 사은품도 좀 많이 나가니까 좀 이렇게 쟁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치 붙여준 상태에서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이제 메이크업은 제가 뭘 할까 하다가 막 특별한 메이크업을 한다기보다 그냥 평소에 할 수 있는 데일리 메이크업 해줄 건데 제가 한 1년 전쯤에 했었던 내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최애템으로 하는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좋아하는 제품들이 그대로인 것도 있고 바뀐 것도 있지만 최근에 써봤던 것 중에 좋았던 것들 소개해드리면서 수다도 떨면서 한번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부 화장은 제가 잘 쓰고 있는 문샵 쿠션 써줄 거예요. 예전에 랄라블라 하울 때 샀던 제품이거든요. 그때 잠깐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 퍼프가 없어져가지고 밀크터치 퍼프를 쓰고 있는데 그만큼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에 딱 잘 쓰고 있는 쿠션이 요거랑 그리고 학생 메이크업 때 보여줬던 요거 에스쁘아 쿠션 그리고 이외에 또 몇 개가 있는데 요즘에 좀 마음에 드는 쿠션을 몇 개 찾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쿠션 보는 기준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쿠션 추천 영상 제가 진짜로 현실에서 쓰는 쿠션 추천 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혹시 그 전에 더 좋은 제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써봤던 제품 중에서도 진짜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추천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써보고 또 거기서 진짜 인생템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얘는 색깔이 화사해서 좋고요. 옐베, 핑베 약간 그런 거 없이 적당히 화사한 베이지 컬러.
나서 저는 피부 화장을 조금 하얗게 하는 편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좀 밝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메이크업을 완성했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피부 화장을 두껍게 안 하고 진짜 소량만 묻혀서 되게 얇게 펴발라주는 거를 제가 또 선호해가지고 피부 화장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지금 이렇게 피부 화장을 했는데 여기 지금 패치 붙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 않죠? 빛도 안 비치고 얘는 테두리가 얇아서 이렇게 붙인 티도 안 나고 그리고 이 턱 쪽은 솔직히 굴곡이진 부분이라서 붙이면 티가 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엄청 얇고 무광이라서 위에 화장을 덧발라도 티가 안 나요. 이렇게 해주고 컨실러는 얘나 지금이나 제가 꾸준히 쓰고 있는 루나 컨실러. 근데 저만 좋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봐요. 제가 이번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왔는데 다 여기 제품 쓰더라고요, 컨실러는. 그 컨실러 3대장 기준 이제 로드샵 제품 중에는 메이크메이크 루나 메이블린인데 루나가 되게 커버력이 좋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연기랑 알아도 루나 거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눈썹을 해주겠습니다. 눈썹 숱이 조금 많이 자랐는데 제가 요즘에 눈썹을 그리는 방법을 조금 바꿨거든요. 예전에는 좀 길게 많이 꼬리를 빼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딱 그냥 내 눈썹 정도만. 그냥 모양도 너무 일자로 안 하고 그냥 내 눈썹 모양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메이크업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 제가 원래 겟레디도 뭐 못해도 한 2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찍고 그랬잖아요. 진짜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근데 좀 되게 오랜만에 겟레디를 찍는 건데 요즘에 인스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제가 소통을 많이 못했어요. 원래는 인스타 스토리로 질문도 진짜 많이 받고 라방도 제가 정말 자주 하고 얼굴을 안 비추더라도 그랬는데 항상 이제 그런 거를 할 때마다 너무 같은 질문들도 너무 많고 맨날 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건 아닌데 재미가 없었다 그래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요즘에는 그런 인스타로도 소통도 많이 못하고 겟레디로 수다 떠는 시간도 많이 없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제가 인스타 스토리 질문 받기를 저는 이제 제가 심심할 때 재밌게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데 보면은 되게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세상에 정말 다양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정말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똑같은 대답을 해주기도 애매하고 그러자니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대답해주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질문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보통 질문을 받으면은 대다수의 고민이 인간관계 이게 진짜 제일 많더라고요. 이성 문제도 많은데 인간관계에 관해서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로 제가 정의를 내리기 너무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대답해줄 때도 썼다 지웠다 하다가 안 올리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언니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관계 유지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사는 거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친구의 폭이 넓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많고 인맥적으로는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진짜로 꾸준히 만나는 친구들이 진짜 한정적이거든요.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사회 친구들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의 수도 많지 않고 딱 그 만나는 사람들끼리만 항상 만나서 솔직히 중학교 친구들부터 하면은 제가 지금 29살이니까 15년을 봐온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도 걸러지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에 이 나이쯤 되니까 딱히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 옛날부터 엄청 활발한 성격은 아니었어가지고 이게 진짜 성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애매한데 보통 분들은 제가 되게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많이 보시는데 MBTI 테스트 한 거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결코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친한 친구들이랑 있으면은 물론 엄청 활발하지만 나 또 진짜 많이 가리고 되게 소심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를 막 진짜 인싸처럼 다양하게는 못 만난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한번 이 사람이 좋다 싶으면은 친구든 애인이든 그 사람한테 올인하는 스타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생활하기 힘든 성격이었는데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인간관계로 감정 낭비하는 거거든요. 저는 왜냐하면은 그런 거에 감정 소비가 너무 많이 되는 사람이라서 살다 보니 그걸로 감정 소비를 하는 게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소심하고 그렇다 보니까 남들은 되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거에 나는 되게 예민하게 느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놓아버리기 시작했어. 원래는 친구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좀 마음에 묵혀두는 그런 성격이었다면 제가 한번 친구한테 불만인 점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게 서로한테 다 편하더라고. 나는 꽁하지 않고 있어서 좋고 내 친구는 내가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를 인지하면은 그런 행동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좋고 실제로 제가 아라랑 거의 진짜 제일 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라랑도 제가 그렇게 해서 싸운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라는 약간 꽁에 있는 성격이고 나는 확실하게 말하는 성격인 거야. 근데 이제 그 꽁에 있는 거에 내가 화가 나서 이걸 얘기를 하니까 서로 대화가 되고 그때부터 풀려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싸운 거였고 이제 서로 싫어하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되다 보니까 똑같은 잘못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항상 질문하는 거 보면은 막 친구가 이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런 질문이 많은데 그냥 말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말했는데 안 고쳐져요, 이게? 근데 안 고쳐질 수 있어요, 당연히. 왜냐면 그 사람이 살던 그 생활 패턴이 있고 성격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는 서로가 싫어하는 거면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거가 안 고쳐진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막 사람을 끊어내기보다는 몇 번은 참아준 후에 얘가 진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그냥 끊어버리죠. 왜냐, 나는 그런 걸로 감정 소비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게 한 번 보이기 시작하면은 계속 보여서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해도 그게 보이면은 서로 미워지는 마음이 얼마든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니다 싶으면 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끊어내고 남은 친구가 지금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죠? 제가 처음으로 친구를 끊어낸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진짜로 엄청 소중한 친구였는데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몇 년을 말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했어. 근데도 똑같이 실수가 계속 되니까 제가 어느 날 폭발을 한 거죠. 그리고서는 뭐 어떻게 서로 얘기가 잘 안 돼서 틀어지게 됐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걸로 속 썩을 일이 없으니까 너무 홀가분하고 좋았어. 어차피 내가 아무리 말했어도 그 친구는 그거를 못 지켜줬을 테고 나 또한 그런 거를 보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언젠가는 나쁘게 틀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랑 맘 맞는 사람 만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맘 맞는 사람끼리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끼리만 나오면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걸로 너무 혼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미만인데 저는 대신에 그렇게 친구가 적은 만큼 친구들한테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든지 최대한으로 하고 물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느껴질 수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노력 중입니다. 내 주변에 남은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 눈에 아닐지 몰라도 나한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게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거에 있어서든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말이 쉽지 어떻게 그게 하기가 쉽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살아온 방식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또 별개로 하나 느낀 점이 있는 게 전 제 친구들만 정리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 사람들 이외에도 내가 원하지 않게 내 주변 사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내 가족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적으로 만나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끊기 애매한 나만 잘라낸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그런 애매한 관계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계속 생기더라고요. 저도 막 콕 집어서 얘기는 못하지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지인 그거는 내가 잘라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사람을 잘라내지 않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요즘 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냥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이 쓰이지만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이어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랑 스트레스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막말로 정말 못 같아도 참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을 해라. 그러면은 어쨌든 남 탓을 할 수도 없잖아요. 나중에는 그걸로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도 내가 못 잘라낸 내 잘못이지 뭐 어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일단 스토리는 하루 지나면 없어지니까 제가 아무리 말한다고 한들 그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꾸준히 질문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영상은 오래 남으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셨거나 상담 요청했는데 제가 드리지 못했던 분들 이 영상이 보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조만간 속눈썹 연장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완전 길고 화려하게. 한번 갑자기 문득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떼죠. 원래 제가 속눈썹 연장 어릴 때는 많이 했는데 안 했던 게 제가 이제 겟레디 할 때 확실한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속눈썹 연장을 안 했었거든요. 눈썹 문신도 똑같고. 저는 생얼로 다니는 게 편해서 사실 하면은 진짜 좋긴 한데 나중에 뭐 떼면 되니까 아니다 싶으면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라가 이번에 언더 속눈썹까지 연장을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 수다 떠느라 제품 설명 못했는데 이거는 웨이크 메이크 거인데 오늘은 펄들 안 쓰고 화장을 해보려고. 근데 이랬다가 이따가 또 나중에 맘 바뀌어서 다시 글리터 바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짧게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갑자기 제가 급 진지충이 돼가지고 약간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쉐딩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뛰드 쉐딩. 제 기준 쉐딩 3대장은 에뛰드, 페리페라, 투쿨포스쿨인데 에뛰드에서 지난번에 저한테 이거를 정말 한 박스를 보내주셔가지고 물론 여기 제품이 정말 좋기도 하고요. 딱 제가 원하는 발색 느낌이라서 에뛰드를 제일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집에. 때도 제가 지난번에 학생 메이크업 때 했던 것처럼 약간 동글동글하게 깎아줄게요. 그리고 이 에뛰드 쉐딩도 컬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딥 컨투어링이랑 내추럴 컨투어링이었나? 조금 더 연한 컬러가 있는데 저는 걔가 개인적으로 조금 노란기가 돌아서 얘는 살짝 붉은기가 돌아요. 그거보다는 이거 2호 딥 컨투어링을 많이 써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얘가 색깔도 조금 더 진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코 옆 위주로 많이 깎아줬다면 요즘에는 코끝 위주로 많이 깎아주고 있어. 근데 대신 단점은 인중이 살짝 길어 보인다는 거? 근데 나 지금 생각해보니 아까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겁나 흥성실설한 것 같아. 사실 제가 평소에도 말을 잘 못해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막 그러는데 이게 또 친구랑 대화하는 게 아니고 제가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또 이상하게 한 것 같아서 너무 창피한데? 갑자기 제가 흑역사 영상으로 갑자기 삭제돼도 이해해주세요. 블러셔는 이거 셀리의 아네모네 써줄게요. 이거 살짝 펄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블러셔 항상 두 가지 컬러 레이어드 써가지고 얘가 좀 컬러가 차분해서 이렇게 베이스용으로 깔기 좋은 것 같아요. 블러셔를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너무 딱 가운데에만 올려버리면은 이 블러셔가 떠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내 피부톤의 블러셔를 이렇게 베이스 깔아준 다음에 이렇게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내가 쓰고 싶은 컬러를 써도 되고 립 포인트 컬러로 발라줘도 되고. 근데 저는 사실 세 개 다 해줘요. 얘로 포인트도 주고 마지막에 립도 한번 발라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 코끝도 살짝 블러셔를 발라줘서 약간 톤이 골고루 이렇게. 얘가 살짝 노란기가 돌긴 하는데 얘가 진짜 포슬포슬 발려서 입술 주름 많으신 분들이 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거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산 건데 진짜 그 블러 처리한 것처럼 입술 표현이 되더라고요.
써보고 너무 좋아서 매장 가서 하나씩 사가지고 친구들도 나눠줬어요. 요즘에 제가 입술 라인 이렇게 스머징 해줄 때 많이 쓰는 게 손이랑 팁 브러쉬랑 그리고 컨실러 브러쉬 조그만 거 있죠? 그거랑 컨실러 브러쉬가 진짜 여기저기 잘 쓰요. 그리고 면봉인데 사실 써본 결과 컨실러 브러쉬랑 팁 브러쉬가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그게 두 개 다 눈에 앞에 안 보여서 얘를 바르고 있긴 한데 팁 브러쉬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섀도우 솜이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팁 브러쉬 그런 걸로 이렇게 문대주면은 되게 스머징 잘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메이크업 톤이 말린 살구나 말린 복숭아 느낌이 됐네. 요거 바를게요. 만찢 코랄. 약간 지금의 톤에 채도만 살짝 올려준 느낌이라. 예쁘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손에 묻은 그 살짝으로 진짜 살짝만. 사실은 눈화장 너무 진하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메이크업이 조금 마음에 들어서 립이 신의 한 수네. 약간 언더 마스카라 살짝 해주기 위해서 이거 키스미 건데 이렇게 엄청 슬림하게 나온 거 있어요. 근데 저는 얘를 살짝 이렇게 꺾어서 쓰거든요. 그러면은 언더 바르기가 더 쉽더라고. 갑자기 뭔가 빡세게 꾸미고 싶어졌어. 이렇게 하고 이거 넣을 때는 다시 펴줘야 돼. 아니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계속 이렇게 폈다 접었다 하다가 언젠간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글리터는 아까 썼던 팔레트에 있는 거 요거 살짝 골드 샴페인 컬러 써줄게요. 이 색깔이 조금 화려해서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완전 코랄코랄한 메이크업 됐네. 너무 마음에 들어. 살짝 유분기 닦아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얼른 머리는 뭐 많이 할 건 아니라서 대충 정리만 하고 옷 갈아입고 올게요. 짠! 이렇게 머리하고 옷도 갈아입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집에서 딱히 뭘 해도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굵게 웨이브 보일지 모르겠는데 살짝 말았고 오늘은 제가 약간 아끼고 있던 호피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내가 사진 찍으려고 아껴두고 안 입던 건데 오늘 화장이 마음에 들어서 한번 꺼냈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준비하면서 수다도 떨어보고 약간 창피하지만 살짝 진대도 나눠보고 그랬는데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지덤 공구는 제가 8월 23일에 진행하니까 필요하셨던 분들은 꼭 이번 공구 놓치지 마시고 챙겨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